짝퉁 패션 2부로 찾아왔습니다. 다들 그 자리에 계신가요? 네. 네, 우리 빨리 소개 한번 하고 가죠. 타키님부터. 타키입니다. 예나입니다. 미용미용입니다. 로리입니다. 네, 다들 자리 뜨지 않고 우리 멤버들이 2부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부는요 늘 항상 그래왔듯이 짝퉁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모실 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직 소개 안 했죠 저희가. 네. 밖으로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집단이고. 그래서 아마 호기심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그렇죠. 그런 내용을 네. 서비스하고 있는 뭐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이버 카페에서요 패밀리 세일을 치시면 패밀리 세일이라는 카페가 나오는데 그 카페 운영자님이 짝퉁 인터뷰에 오셨습니다. 김석 운영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입니다. 네. 그 운영자는 아니고요. 네. 네, 컨텐츠 디렉터입니다. 컨텐츠 네네. 디렉터. 운영자분은 따로 계시고 컨텐츠를 디렉팅 하니까 뭐 자기 맘대로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컨텐츠 디렉터이신데 네. 우리 그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패밀리 세일 카페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패밀리 세일은 말 그대로 패밀리 세일이에요. 네. 너무 쉽네요. 네, 이게 2009년도에 네.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이제 연계를 해서 기자들한테 이제 제공하던 어떤 서비스 컨텐츠였거든요. 처음에? 네네네. 그래서 프레스 우리가 세일 개념이었나요? 그렇죠. 그 당시 때는 패밀리 세일이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직원 사후, 직원 할인.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련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프레스 세일, 샘플 세일 이런 용어를 썼었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프레스 박스라고 기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 네, 그 모임 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패션 비즈니스 쪽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인맥이 많아서 기자셨어요? 네. 야, 이거 그래요? 처음 알았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한테 좀 제공도 해주고 그러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게 좋다, 이제 시작이 된 게 패밀리 세일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그럼 그 정보를 받으시다가 네. 이 카페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그쵸. 원래는 그 프레스박스 모임 그 커뮤니티가 거의 비공개였었어요. 기자들만이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그 문화부 기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가입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폐쇄 카페였네요. 카페는 아니었고 그냥 커뮤니티였었어요. 커뮤니티. 연합. 그 커뮤니티는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어느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면 세일 정보도 있을 테고 세일 정보는 굉장히 세컨인 거고 메인은 보도 자료인 거죠. 자료들,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 뭐 이제 그런 어떤 동향에 대해서 이건 네. 진짜 나도 몰랐다. 네, 정말. 그래서 아마 주변에 기자분들 계시면 특히 문화부 기자들. 얘 기자예요. 근데 문화부는 아니신 것 같은데. 문화부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프레스박스라고 아실 텐데. 몇 년도였나요? 2000년대 중반 후반? 초중반. 후반. 2000년대? 네네네. 그러면은 그쵸. 제가 기자를 안 하고 있을 때 전이었구나. 그 문화부 기자들 사이에서 네. 시작되었던 그 프레스박스가 네. 패밀리 네네. 세일로 네. 전향이 제가 된 원래는 거네요. 카피라이터 출신이었거든요. 광고 디렉터. 그럼 기자 전에 카피라이터를 네, 맞아요. 하시다가 네. 기자로 이제 전향을 네.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럼 패밀리셀 카페에서 이렇게 행사한 어떤 글들이나 배너의 글들도 지금 다 맡아서 지금 제가 맡아서 하지는 거예요? 않고요. 네. 이제 저희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많이- 매니징을 그렇죠. 하고 계신 네. 거죠? 그렇구나. 야,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패밀리세일의 출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두고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제 주변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 카페의 존재를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이 컨텐츠 디렉터 쪽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 한때 광고 쪽 일을 하고 또 이제 미디어 쪽 일을 하다가 지금 뭐 그냥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제 뭐 명함이 이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직함으로 가지고서는 뭐 이제 뭐 마케팅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쪽 일을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딱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로서 다 알게 됐네요. 그럼 일부러 공개를 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예. 음. 또 뭐 야. 그쵸. 아니 근데 외모는 되게 훌륭하시고 되게 동안이세요. 네. 그리고 스타일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사진 방송이라고 그래? 아니 그건 아닌데 피부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네. 그래요. 음. 어제 정말 1시간밖에 못 잤어요. 진짜 재수없다. 진짜. 피부가 정말 좋으시군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이 패밀리 세일 김석 디렉터님의 메인 잡인가요? 아니에요. 기자들한테 제공되는 브랜드 할인 스페셜 정보를 할인. 공유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 그 카테고리 네임이 서비스 네임이 이제 패밀리 세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름 하나 짓는데도 되게 많이 신중했었어요. 저희는 왜냐면은 그렇겠죠. 이제 또 제가 그냥 글을 쓰는 사람 라이터가 아니라 또 나름 광고 패션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해서 패밀리 세일이라고 굉장히 단순한 거긴 하지만 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저희가 패밀리 세일이 이게 커뮤니티가 대중한테 오픈딩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거죠. 그게 2009년도였어요. 비공개에 전한 네. 카페가 대중에게 카페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모임이었고 사이트가 네. 있었었는데 네. 이 사이트 서비스 점검 때문에 카페로 잠깐 자리를 이동하면서 이런 정보들이 노출이 됐던 거죠. 그 혹시 네. 그때 브랜드가 네. 뭐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폴로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폴로는 그냥 그 분위기를 잘 탔던 브랜드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러면은 그 패밀리 세일 카페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다음에 고객 유입 속도, 회원 유입 네. 속도가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체감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아. 네이버에서는. 모르던 정보가 이래 없으면서. 그 전례 없었던 컨텐츠였었고 네이버라는 공간 안에서 패밀리 세일이라는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만들 수 있었던 그리고 카페의 새로운 어떤 컨텐츠의 방향성을 제시한 네이버 카페 29cm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네. 비유가 훌륭하네요. 그렇죠. 역시 29cm이자 카피. 현대카드. 비라이터. 아니 근데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그럼 이제 그 커뮤니티를 이렇게 패밀리 세일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이제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멤버들이 있었어요. 몇 분이나 이렇게? 초반에는 4명이었는데요. 네. 네, 지금 원래 메인은 지금 3명. 네. 그럼 그분들도 다들 이제 문화부 기자. 문화부 기자는 아니고요. 경제부 기자도 있었고요. 그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데 가가지고 자기 이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은. 네네. 그럼 이제 현역 기자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당시에는 이제 현역 네.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네네. 생각을 해서 만드신 건데 네. 이걸 처음에 만들 때 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는 목표는 있었죠. 어떤 거? 이거를 좀 설명하려면 프레스박스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프레스박스가 한참 2009년도, 2006년도, 7, 8 그 당시 때 굉장히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네. 그리고 복지몰 같은 거였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근데 왜 그래야 했냐면은 그 당시 때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막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인터넷 신문이? 그렇죠. 온라인 신문, 온라인 매체들. 네. 온라인 매체에서 발행하는 그쵸. 뉴스레터가 이제 그쵸, 생산되는 맞죠. 초기. 네. 그렇죠. 네. 온라인 요즘 마이데일리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 때가 그게 이제 전환점이었는데 기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기자라는 직함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도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여기였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컨택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요. 네. 담당자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매체가 굉장히 활성화될 텐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나의 쇼핑 정보, 패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이거를 하나의 좀 매체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 그런 스토리를 지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도 목표는 똑같아요. 방향성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계속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냥 목표가
하나의 뭐 정보를 공유하거나 커뮤니티를 떠나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지금 그 패밀리셀 카페에 가입된 고객이 얼마죠? 40만 40만 명. 그러면 패밀리셀 카페 이외에도 네이버에는 굉장히 대규모의 집단의 가입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그룹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패밀리셀만한 규모의 네. 다른 쇼핑 정보 쇼핑 정보라든가 어떤 그 구매 정보라든가 경쟁사, 경쟁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독점, 음. 독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패밀리 세일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네네. 이 패밀리 세일 카페에서만 받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워낙 매체가 발달이 돼 있으니까 검색만 하면은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요새 뭐 블로그 핫한 블로그들도 그렇죠. 그 패밀리 세일 정보들을 올리는 분들도 그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차이가 뭐냐면 브랜드를 직접 검색해서 패밀리를 찾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패밀리 세일 카페를 통해서 그 정보들의 리스트가 나열되면 내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죠. 저는 브랜드를 검색해서 가는데 되게 그 정보가 없으셨나 보다. 저는 가는 브랜드만 여기 가거든요. 가입하세요. 네. 가입은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신다길래 그 카페를 잠깐 보고 왔는데 네네. 예전보다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디자인이 좀 달라졌다든지 음. 내용이 뭐 그냥 일괄적으로 이제 팸셀 정보만 이렇게 나열했다면 뭐 네. 다른 정보들도 좀 있지 않나요? 뭐 많이 있죠. 네, 쇼핑 정보들, 일반 쇼핑 정보라든지 제일 뭐.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정보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브랜드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지에 대한 뉴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로서는 갔다 온 후기를 보고 내가 거길 갈 건지를 고민해요. 여기에서 세일 정보를 받아서 내가 이걸 사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랑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내가 다음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 가야겠다. 이거 얼마에 샀댄다. 이러고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해주는 거죠. 희한하게도 패밀리 세일 팔로워가 있어요. 구매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 굉장히 빅바이어예요. 한 1,000만 원씩 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팔아요. 현장에서 팔아요. 이거를 내가 물건을 골라서 자기의 커뮤니티가 따로 있거든. 이분들이 현장에서 파는데 제가 본 것만 해도 4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팔더라고. 놀랍더라고요. 갑자기 뭐 이거 알아요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조금 어렵게 설명을 굉장히 쉬운 내용이긴 한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네. 셀러 개념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렇게 다음으로 뭐가 유행을 할까 온라인상에서 그런 컨텐츠를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셀러라는 건데 구매 대행이죠. 구매 대행을 하시는 셀러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패밀리 세일을 가고 싶은데 뭐 아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직장인 여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 대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패밀리 세일을 가셨을 때 파급력이 좀 더 커지겠죠, 매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패밀리 세일 카페는 워낙 규정이 까다로워요. 네. 네이버 안에서도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소문난 곳 중에 하나라서 이게 저희는 지금은 허브 같은 존재가 되어 있어요. 예, 수많은 카페들 관련된 쇼핑과 관련된 그다음에 구매 대행 관련된 네, 그런 카페들이 저희를 모니터하고 정보를 얻어가고 네, 반응을 체크하고 그들의 카페에서 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죠. 저거 구매 대행으로 상품 올려서 파는 그 내용을 좀 살만한 게 워낙 또 할인율이 높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거기서 줄 서서 기다리고 먼지 속에서 내가 상품을 찾고 하는 비용을 충분히 추가로 지불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뛰어난 안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스포츠 마케팅 기업 K4.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K폰. K4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비롯해 마케팅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이버에서 K폰을 검색하세요. 아니 근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프레스 세일이라고 하면 네. 그 기자들만 네. 기자들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샘플 세일이라든지 브랜드에서 했었어요. 그럼 네, 이제 맞아요. 거기 입장 조건이 뭐냐면 명함이었어요. 아, 명함을 이제 주고 들어가서 친구 명함을 가져간다든가. 그렇죠. 그래도 상관없죠. 어쨌든 상관없죠. 근데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 프레스 세일에 가서
굉장히 많이 사는 거죠. 네. 몇백만 원치 사서 네. 자기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게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게 구매 대행이다, 셀러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이거는 한 3년 정도 네. 됐어요. 그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해외 숍 직구가 직구 맞죠? 직구랑 그다음에 배대지 네. 이쪽 컨텐츠가 다운이 되면서 이게 살아날 거거든요. 구매 대행이.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문제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지, 네. 예, 뭐 어떤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 근데 그것만 정리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 그렇죠. 당연히 네. 문제는 없죠. 네. 사업자가 없나?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름아름 네, 네. 자기 블로그나 카페를 맞아요. 통해 가지고 네. 예를 들어 뭐 정장 브랜드가 가지고 정장을 몇백만 원치 사요. 네. 그리고 사이즈별로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패밀리 세일이 2002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2017년이니까 15년째 지금 패밀리 세일을 하고 있는데 네. 패밀리 세일 쪽에서 오신 셀러 분들을 제가 따로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비밀인데 네. 네. 터트려줘요. 당연히 연락을 하죠. 그렇죠. 연락하고 터트리고 그다음에 그 리셀러한테 따로 연락을 하죠.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브랜드 입장에서야 뭐 많이 팔리는 게 좋으니까. 그럼요. 당연히. 당연히 그런 분들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독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의 매출은 나오잖아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쵸? 근데 이게 이 제품이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그렇게 클리어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저희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소비자는 단 뭐 10,000원을 주든 20,000원을 더 주고서도 살 수는 있는데 네. 이 제품이 과연 서비스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올 제품인지 그게 아니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거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 절차에 문제가 100% 생겨요. 그래서 저희 패밀리세일 카페 안에서는 구매 대행이란 콘텐츠를 되게 지극히 제한을 두고 있고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게 민감한 부분이 있다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죠. 아니 근데 아까 그 얘기하다 좀 말았는데 그 패밀리 세일 카페에 들어가면 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구성이요. 네. 패밀리 세일이 메인이고요. 메인. 네, 그다음에 2차적인 거는 커뮤니티예요.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거는 네. 네.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소통할 수 있는 네. 그 이야기 소통 속에서 정보도 있고 생활의 지혜도 있고 네, 나눔도 있고 나눔도 있어요. 네. 맞아. 네, 만남도 있을 거고요. 보통 그러면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네. 세일 정보를 가장 많이 이제 공유를 할 테고 네. 그 이후에 뭐 어떤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하나요? 커뮤니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 그냥 일상 이야기. 네. 나 오늘 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사소한 이런 거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가 네. 결국엔 굉장히 소소한 것들을 쉽게 접하면서 예, 소통하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 그렇게 막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을 올리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네. 나와 비슷한 어떤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데일리를 보내고 있구나. 뭐 이런 그런 정보들도 그 카페 안에서 공유를 한다는 얘기죠.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 안에서 네. 따로 사람 사는 네. 예. 거기서는 호칭도 닉네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건 제가 가장 이제 그 지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이걸 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이 뭐냐라는 걸 이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게 패밀리 세일이라는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었다라는 자부심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거.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회원님들의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딱 보다 보면은 어떤 회원님이 결혼식을 갔는데 네. 다 패밀리세일 회원님이세요. 그렇다니까요. 축하해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저는 이제 여자분들은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산모 우울증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실제 친구가 되고 가족끼리 친구가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그 정기 모임이 따로 아니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는 모일 없지만 수 있죠? 그들끼리 네,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네, 소통을 하는 거죠. 패밀리 세일도 같이 가고.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몰랐네요. 그런 그 여자분들의 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소위 말해서 뭐 남자들끼리 뭐 골프도 있을 거고 뭐 네. 스포츠도 있을 거고 뭐 네, 자동차도 있을 거고 뭐. 맞아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해가지고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너도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다 보니까 깊이 이제 마음속 친해지고.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네. 어. 또 어떤 분들은 동반자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세요. 삶의 동반자. 야, 두 부부가 모이면 패밀리셀 가면 작살 나겠네. 아니 듀오가 필요 없네. 그게 가장 저희 목표이자 방향성이고 또 가장 큰 보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패밀리 세일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커뮤니티의 인간과 인간관계에 네.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저게 생각보다 굉장히 끈끈한 게 저희가 이제 패밀리 세일 시작하면서 꽤 그 초대장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세일이거든요. 그 줄을 언제부터 쓰냐면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시작인데 그 전날 밤 새벽 아니면 그날 그 전날 밤 저녁 이렇게 와서 줄을 서게 돼요. 네. 텐트랑 의자랑 뭐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마다 등장하시는 분들이 패밀리 세일 멤버들인데 닉네임을 서로 불러주면서 내가 자리를 줄을 서주는 거예요. 의자도 심지어 가지고 오고 담요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덮어주고 대단히 끈끈하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다 좋은데 그 운영하시면서 저기 그 마찰이나 특별히 안 좋은 어떤 그런 그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도 있었을 것 같아요. 2009년이면 지금 많이 8년 있었죠. 네, 8년 정도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 혹시? 일단은 패밀리 세일 초반에 시작됐을 때 가장 큰 트러블은요. 이거를 폐쇄해야 된다는 거였었어요. 네. 정보를 폐쇄시켜야 된다.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 왜요? 기존에 이제 기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거 우리 정보인데 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 그래서 그럴 수 이제 있죠. 그런 필터링을 하자. 공개를 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 처음에는 그렇게 나눠서 이제 정보를 공유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이건 우리들만의 정보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네, 거부 반응을 굉장히 일으키고 또 그들 정보를 가진 사람들끼리 또 끼리끼리 이제 하나의 이제 또 패밀리가 되고. 그거는 극복하기가 꽤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마찰이 많았죠. 네. 거기서 지금 이기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공개해야 된다는 주의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저 역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고 거기 행사를 갔을 때 경쟁이 이미 너무 치열하게 되잖아요. 저부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1순위를 얻을 수 있는 건 또 저거든요. 그러겠죠. 네. 제가 원하면 그냥 가가지고 뭐 따로 이렇게 가서 쇼핑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보라는 거는 그렇게 폐쇄적으로 갔을 때 이게 가치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패밀리 세일이라는 게. 그러면은 잘 관리할 수 있는 이걸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고 이거를 하나의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를 구축을 했죠. 보통 그 정보를 올릴 때는 그 우리 운영자들이 이렇게 섭외를 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호스트가 따로? 초반에는 패밀리 세일을 하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별로요. 아시겠지만 2009년도, 2010 뭐 초반에 한 2, 3년 동안은 패밀리 세일이 뭐야?라고 말을 하는 브랜드 담당자들이 대부분 브랜드에서도. 왜냐면은 뭐 그들은 이미 다 직원가로 살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패밀리 세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갸우뚱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문이라는 게 돌 테니까 유통업체 그 바이어 분들 사이에서도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해서 이제 돈을 한번 좀 해볼까? 마련해 볼까? 그래서 뭐 보너스라도 만들어 보자 직원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하다 보니까 보급이 되고 확장이 된 거죠. 여기는 지리산 트랙 상세 정보 올려요. 홍대 오면 꼭 이렇게 걸어보세요. 트랙 공유합니다. 강원도 추천 라이딩 코스 트랙입니다. 지금 트랙그랩을 설치하세요.
70만 회원의 정성 어린 트랙 공유와 운동 기록까지 한 번에. 우리들의 아웃도어 앱 트렌들. 지금은 어떻게 올려요? 정보? 지금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먼저 연락이 와요. 네, 그 당시 때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뭐 패션 관계자들이라든지 뭐 브랜드 관계자들한테 이런 패밀리 세일을 해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좀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를 얘기를 해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많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서로 자기네들이 먼저 이제 일정을 아예 짜고 저는 그냥 아, 좀 올려달라. 저도 그 자기 중에 한 명인가요? 자기들. 아니 그럼 브랜드에서는 패밀리 세일 카페에 네. 패밀리 세일 정보를 게재를 하면 뭐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을 하나요? 아니면 뭐 그거는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을까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요즘- 수익 모델이 궁금해요. 수익 모델이요.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패밀리 정보, 세일 정보를 얻으면서 수익이 나는 건지 아니면 그 카페 안에서의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건지 어떤 수익 구조가 있는 거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쪽지가 오더라고요. 그 쪽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이 돈을 내지 않을까? 쪽지를 누구한테 보내요? 쪽지 패밀리 세일 회원들한테. 쪽지가 오던데. 로리님은 회원이세요 저희는 지금? 쪽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셀러분이 보내줬나 보네. 낚였네. 네. 맨날 그걸 공지로 소를. 보내주던데. 아, 이런 행사가 있다라는 네, 거를 행사가 알려주기 있나? 위해서 네, 그런 쪽지를 거. 보내 일정들을 일정. 정리해서 이제 맞아, 안내를 맞아. 하는 것뿐이지. 네, 저도 그거. 받았는데. 그런 네, 거 그거하고는 보내주던데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수익 모델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좀 어렵죠. 아 그래 그게 핵심인데. 근데 실제로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는 제가 이제 컨설팅 쪽으로 이제 좀 해주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어떤 컨설팅? 브랜드 관련된 뭐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홍보 온라인 마케팅 프로모션. 네. 그쪽으로도 잡이 이렇게 좀 분야가 나눠져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그러면 그 패밀리 세일 카페 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아니에요. 거예요? 저희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패밀리 세일 카페라는 온라인 마케팅을 하다 보면 패션 쪽에서는 당연히 패밀리 세일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네, 가장 30, 40대 가장 강력한 그 컨슈머들이 활동하고 있는 옴니 채널인데 여기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획을 많이 하게 되죠. 일단 수익 모델에 대한 질문을 살짝 비키셨는데 네. 그럼 거기 그 회원들의 그 네. 성비라든가 아니면 연령대 분석 뭐 이런 데이터는 어떤가요? 저희는 여성분들이 한 70%에서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나이대는 3, 압도적이야. 40대예요. 3, 40대 네. 여성들이 네. 주 타겟층이고. 그렇죠. 그녀는 프로다 베스티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여자라는 이름보다 프로란 이름을 사랑 저 손예진이 선택한 대한민국 대표 여성복 베스트밸리 프로는 아름답다. 베스티밸리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레몬테라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맘스올레 이런 굉장히 커다란 여성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근데 저희 카페 특징이 카페 활동을 평소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가입을 해서 활동한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게 뭐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레몬테라스라든지 맘스올릭 같은 데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 안에서 하나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그냥 방문하시는 게스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이렇게 그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저희를 통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저희 안에서는 굉장히 카페 안에서는 조용해요. 네. 그걸 좀 나타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 커뮤니티에 대한 더 서비스가 강화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계획도 좀 있으세요? 많은 걸 시도해봤죠.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약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카페 회원이라고 하셨지만 다 정보만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이라도 댓글 남기신 적 있으세요?
한 번 정도 남겼던 것 그쵸. 같아요. 그 한 번 정도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을 남기면 안 되고 진짜 이거 몇 천번 몇만 번을 남겨주셔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고 막 수다 이게 왈짝짓거리 이렇게 이야기 판이 될 텐데 카페 차원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걸 딱 정보로 보고서 N 패밀리 세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고 거기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그런 거 안 남기는 여자예요. 아, 여자가 그랬구나. 30, 40대의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행사장에서. 네, 되게 행사 성하죠. 관계자가 저희 좀 후기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 그런 거 안 남기는 여자예요.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그때 페미니스트 카페 보고 오셨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어디선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셀러들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제 항상 모니터를 하세요. 저희 카페에서 뭐가 이슈가 되고 저희 카페 하물며 규정이 바뀌게 되면은 어떤 영향 이제 이게 다 다른 카페들한테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로서는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데 이게 왜 카페는 이게 잠잠할까? 그러겠네요. 네. 왜냐면 브랜드에서도 저기다가 그 패밀리 세일을 한다고 알리고 싶고 또 여기 있는 회원들도 그 정보를 듣고 싶은데 그 사이에서 회원들 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면 또 다른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포도알처럼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뭔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포도알처럼 나오긴 해요. 근데 이 참여가 제약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카페 차원에서 우리 디렉터님이 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지네요. 뭐 그렇겠죠. 그럼 좀 궁금한 거는 그동안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10년 정도 카페를 운영을 해오셨잖아요. 10년은 아닙니다. 2009년이니까 8년. 8년 뭐 9년. 굉장히 기자 출신이라 아까부터 디테일하게. 40 아니고 38점으로 지금 계속 그 언저리로 그냥 대충 10년 되면은 파티 한번 해야 더 나가야죠 이제. 그만둬야죠 여기.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그동안 그 패밀리 세일 정보를 올렸던 브랜드 중에 가장 좀 인기 있었던 브랜드. 가장 인기 있었던 일단 뭐가 거야. 있을까요? 노스페이스, 폴로. 폴로. 네, 폴로도 인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갭. 갭도 패밀리 세일을 하나요? 그럼요. 재고가 있을까 싶은데 엄청 팔려가지고. 거의 폴로 수준이에요. 네. 아니 저는 그 2000 몇 년도인가요? 10년 초반 때쯤에 폴로 패밀리 세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거든요. 양재 AT 센터에 갔었는데 그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줄을 제가 한 1시간 반을 섰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입장해서 계산대에서 계산대에서 한 1시간 반을 섰고 그 사람들이 큰 봉다리가 있어요. 그 봉다리를 한 3개, 4개를 계산대 앞에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짜증이 엄청나 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면은. 그래서 저희도 패밀리 세일 할 때마다 마찰이 생겨요. 소비자들하고. 코스를 왜 이것밖에 안 갖다 주냐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얼마나 바쁜 사람. 왜 오셨어요? 그럴 순 없고. 참 재미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좀 유치를 해보고 싶은 아니면 뭐 유치를 했지만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저희는 특별하게 앞으로 뭐 같이 유치를 하고 싶다기보다는요. 이제 좀 작은 브랜드들 있잖아요. 영세한 디자이너 브랜드들. 그렇지만 굉장히 실력 있는 감각적이고 좋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좀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창구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우리 이번 워크숍 갈 때는 뭐 입고 가지? 이번 체육대회 때는? 아무거나 입고 갈 순 없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브랜드 사기도 좀 그런데. 멋진 단체복이 필요하십니까? 길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지 티셔츠 브랜드 길단. 티셔츠로 소매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반응을 체크해 보면 그렇겠네요. 왜냐면 워낙에 키워드로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거를 저희 카페에서 이 브랜드는 되게 좋은 브랜드인데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올려주겠다. 네, 올려주는데 근데 이 디자이너의 문제는 한국에서는 모르는 분이세요.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그 옷을 보고서는 오케이 그럼 내가 홍보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홍보를 해드렸는데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그분도 깜짝 놀라셨죠. 네. 그런 아이디어는 그것도 무엇보다도 장소가 좋지 않았어요. 장소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그렇죠. 여자들이 30, 40대 여자들이 한 번쯤 갖고 싶은 옷. 네. 근데 솔직히 이게 해외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에 판매되는 옷인데 1, 20만 원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획을 하셨을 때도 네. 그냥 무상으로 다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었어요. 네. 패션에 대한 소개의 기본 열망이 있으시네요. 있죠. 특히나 지금 신진으로 처음 이제 디자이너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꿈꾸는 네. 그 수익 구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알려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네네. 이게 막상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을 때 비즈니스를 해오셨던 분들과 자기 거를 고집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마찰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아서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니 근데 파일럿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셨다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모델로 네. 뭐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하셔도 괜찮을 것 계속 같은데 지속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디자이너 뭐 연합 협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샘플 세일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뭐 플리마켓 형식으로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패밀리 세일도 하시고. 맞아요. 근데 되게 안타까워요. 네. 도와주고는 싶은데 좀 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아마 그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몰랐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한국 패션협회라든가 뭐 부산 디자인센터라든가 네네. 패밀리 세일에서 이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거지. 그것만 얘기가 되면 내일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보를 그들 사이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들은 네. 나름대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큰 매개체를 모르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알지만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할지에 대한 것도 확신이 없고. 제가 예전에 패션 디자이너 그 쇼를 디렉팅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마케팅까지 기획해서. 여러 일을 하셨네. 그러니까 광고 쪽 일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하신 정말 디자이너들이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였거든요.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열악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왜 디자이너들이 패션 잡지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안 보는데. 네, 그거는 정말 제가 기자로 했을 때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혹시 포트폴리오로 쓰기에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네.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인스타그램으로 자기가 파워블로거가 돼가지고 나 이 파워블로거야. 그래서 내 옷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쪽 그 짝퉁 패션에서 소개되는 신진 디자이너 분들도 연락을 드리면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 사람이 좀 잘 될 수 있게 가이드도 좀 주시고 그러실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약속만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뭐 봉사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서로 별로 좋아하지 유인할 않아요. 수 있는 이런 재밌는 프로젝트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2013년도부터 플리마켓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롯데백화점 최초의 플리마켓이었어요. 그것도 본점에서. 네, 롯데 본점 거의 쇼핑의 메카이자 중심부 심장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기획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의 한 3년, 4년을 푸시를 계속했었어요. 네, 모든 인맥들을 다 롯데 출입하는 기자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끄떡 안 하다가 이제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그게 이제 실행이 돼서 플리마켓을 기획했었고 유통 회사에서는 최초였죠. 가장 큰 규모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플리마켓을 기획하고 그쪽에서 그 달라는 수수료는 얼마던가요? 몇 %던가요? 저희 다른 백화점에서는 그 수수료를 나중에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는 그 제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답장을 드린 적이 없는데
그 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 수수료가 없이 들어갔어요. 우와. 이게 유통하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얼만큼 대단한 거냐면요. 와, 이건 진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백화점에 행사를 하는데 팝업 스토어도 아니고 플리마켓을 하는데 수수료가 없다. 이건 그쪽에 굉장히 조력자가 많았나 봐요. 이벤트 차원으로 그게 많이 필요했었나요? 아니요. 한 번쯤은 대회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일들 중에는 플리마켓이 앞으로 조금 유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리마켓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평소에 그냥 롯데 본점 아니면 난 안 할래 이랬거든요. 롯데 본점 주차장을 줘 내가 이랬거든요. 예. 왜냐면은 정말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 당시 때는 플리마켓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앞을 내다보면서 이게 유행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때마침 롯데에서도 이게 타이밍이 맞아서 주차장을 내줄 수가 없지만 옥상은 내주겠다. 영플라자 옥상을. 네, 그래서 그럼 영플라자 옥상을 내주셨죠. 근데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이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짝퉁 패션은. 야 정말 너무 재밌다. 지금 시간이 아주 그냥 쏜살같이 갔는데 혹시 그 카페 회원들 지금 40만이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들이나 또는 이제 패밀리 세일을 계획하고 있는 브랜드 담당자들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뭐 워낙 뭐 큰 브랜드들은 뭐 알아서 잘하니까 네, 알아서 잘하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패밀리 세일을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기회, 뭐 재고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패밀리 세일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 대중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모르는 브랜드가 한 번 행사를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매출도 올리고 인지도도 높이고. 그렇죠. 네. 혹시 그렇게 코어해가지고 나오는 수익 가지고 어떤 그 봉사라든가 기부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요 혹시? 하죠. 저희가 합니다. 알고 질문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대한사회복지회랑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참여를 자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파트너로 이제 동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름다운 가게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기회 중에 하나가 저희 패밀리세일 카페를 통해서였을 거예요. 야 오늘 진짜 몰랐던 거 엄청 많이 하는구나. 네, 아이고 적어두세요 좀. 야 그래도 우리 청취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픈 소스가 아니잖아 이런 스토리는. 그렇죠. 이거 저도 처음 들어서 굉장히 뭐 신선했는데 저희 짝퉁 패션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그럼 2부로 하시죠. 저희가 또 2부는 기획을 하겠습니다. 기획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짝퉁 패션 나와주신 소감 또 안 여쭤볼 수 없잖아요. 어떠셨어요 좀? 뭐 요즘 이게 유행이잖아요. 네. 뭐가요? 트렌드잖아요. 팟캐스트. 난 우리가 유행이라. 네, 팟캐스트 좀 경험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좀 저희들도 이제 40만 회원을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좀 새로운 분들도 만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 이렇게 좀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좀 가려져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미팅을 해본 기업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좀 뭐 오픈해서 좀 활동을 아니 하시려고요? 오픈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은 걸 좀 새롭게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이제 짝퉁 패션 나오셨으니까요. 무한도전이나 뭐 해피투게더 이런 데도 좀 나가셔서 그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팟캐스트가 섭외는 많이 들어와요. 네. TV에서도 섭외를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저를 알고 계시니까 마케팅 그 뭐 차장님이라든지 뭐 CG 쪽이라든지 다. 근데 뭐 방송 좀 출연해 아니면 뭐 잡지에 좀 뭐 어떻게 뭐 인터뷰 좀 해봐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데 제가 처음 연락 왔을 때 얼굴 나가요 했을 때 얼굴 나가면은 저는 왜 잘생긴 거 걸릴까봐?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이렇게 좀
어쨌든 처음에 불편하더라고요. 섭외 전화를 드렸는데 굉장히 흔쾌히 그 받아주셔가지고 저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알리고 싶었고 서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죠. 저희 뭐 이번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번에 네. 또 핫한 소식이 있으면 직접 나와주셔서 아니면 뭐 바쁘시면 전화 연결이라도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짝퉁 인터뷰 이제 마무리 할 텐데요. 마지막 공식 질문 네. 있습니다. 김석 컨텐츠 디렉터에게 프레스박스란? 프레스박스? 프레스박스는 프레스박스죠. 네. 예전에 프레스박스. 네. 근데 요즘 솔직히 말씀드려서 프레스박스로 뭔가 사업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있어요. 사업 비즈니스. 네, 그래서 좀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굉장히 좋은 소스라서 네, 그래서 한번 사람들을 만나서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또 있긴 해요. 네.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끝나고 저희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패밀리 세일 김석 콘텐츠 디렉터 모셔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짝퉁 인터뷰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1부 때 댓글 소개를 안 했어요. 이런. 네, 예나 씨, 네. 우리 댓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댓글이요? 네, 핸드폰 빨리 찾아요. 네. 읽으면 되나요? 네. 아이디 고릴라맨 님이 올려주셨어요. 네. 또 오셨어요, 그분?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서울 촌놈입니다. 지난화에 제 페북 댓글이 소개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는 회사 내 새 브랜드를 런칭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당장 한 시즌 전까지만 해도 아웃도어 티 담당이었으니 반성할게요. DJ 강님.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요즘 SNS 마케팅이나 정말 획기적인 마케팅을 하는 곳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싶다 보니 그런 부분만 찾네요. 디자이너이지만 어쨌든 마케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방법보다 변한 시대에 고객의 공감과 관심을 끌어내는 사례들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누구나 관심 가질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저 인스타그램에도 또 댓글이 또 달려있는데요. 있어요? 네. 스튜디오 조안나님께서 타키님의 행복 듬뿍 미소 처음 보네요. 흐흐흐 달려있네요. 형수님이 또 그렇게 달아주셨네요. 형수님 맞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미소를 안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웃는 걸 처음 본다는 거예요? 네. 제가 댓글을 못 봤어요. 아기 같은 미소를. 그랬구나. 베이비 페이스. 누구죠? 그러게요. 네. 또 다른 댓글 있나요? 아니 아까 부산 사는 서울 촌놈님이 네. 남겨주신 그 SNS 마케팅 전문가 네. 저희가 지금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예나 씨 언제 섭외를 했죠? 방금 전에요. 네. 조만간 네. 우리 짝퉁 인터뷰에 좀 모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대돼요. 아이고, 그때 꼭 나와주세요. 또 불러주신다면 감사하게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짝퉁 인터뷰 이제 마지막인데요. 타케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뭐 판타스틱하죠. 뭐가? 저는 모르는 정보를 얘기할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그 패밀리셀 컨텐츠 디렉터 김성님을 모셨는데 대중들이 모르는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 그 브랜드 담당자들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고 이 비즈니스와 이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거든요. 여기 거의 블라인드예요. 누가 운영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그 카페거든요. 오늘 이렇게 공개해 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온라인 마케팅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제가 다시 나야 되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농담입니다. 네. 다음에 나와주십시오. 꼭 나와주십시오. 우리 타케 형이 또 개인적으로 하는 방송이 있으니까요. 거기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짝퉁 패션 다복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짝퉁 패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